자, 해보자. 자, 일단 우리가 1문단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과학기술 56페이지. 자, 보자. 동물들은 통체에 있는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통해 눈동자를 크게 혹은 작게 만들어서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하므로 눈동자 모양이 원형인 것이 가장 무난하대. 자, 요것만 딱 체크하시면 돼요. 자, 동물들은 통체에 있는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통해 눈동자를 크게 혹은 작게 만들어 눈에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하므로 눈동자 모양이 원형의 별표 치자. 원형인 것이 가장 무난하대. 그러니까 무난하다는 건 뭐예요? 원형인 것이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일반적. 저나 여러분이나 눈동자 모양이 어떻죠? 동그랗죠? 동그랗죠? 자, 그런데 보통 얘들아, 그러나 이런 거 나오면 되게 중요 표시를 좀 해주셔야 돼요. 중요 표시. 자, 고양이와 늑대와 같은 육식 동물은 세로로, 그다음에 양이나 염소와 같은 초식 동물은 가로로 눈동자 모양이 길쭉하대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일까? 이렇게 의문형을 나타내는 이유는 뭐죠? 독자의 호기심 유발, 독자의 관심 유도. 알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좀 써놓을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일까? 여기 옆에다가 이렇게 해서 독자의 호기심 유발, 독자의 호기심 유발,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집에 고양이 키우는 사람 있어요? 자, 좀 보여줄게. 이 인터넷이 될라나 모르겠네. 되겠지? 되네. 고양이 눈. 이거 보이죠? 이거 보이지? 이거 이렇게 세로로 길쭉한 게 보이지 얘들아? 맞지? 그 다음에 염소는 이거 보이니? 보여? 어떻게 됐어요? 가로로 길쭉한 거 보여? 오케이? 그러면 세로로 길쭉한 이유가 뭘까? 잠깐만 끄고. 잠깐만. 오케이. 세로로 길쭉하면 뭐 우리가 사실 여러분이나 나는 세로로 길쭉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길쭉하면 내가 먹고 싶은 그 사냥감의 대상만 딱 뚜렷하게 보인대. 그러니까 내가 너를 먹고 싶어. 그러면 너만 딱 뚜렷하게 보이고 나머지는 뭐야? 나머지는 이렇게 흐릿하게 보인다는 거야. 알겠지? 근데 초식 동물은 주로 먹는 애야, 먹히는 애야? 먹히는 애잖아. 피식자잖아. 포식자가 아니고 피식자잖아.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 항상 주변을 뭐 해야 돼? 경계해야지. 어디에서든지 이렇게 나를 이렇게 해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주변을 경계하기 위해서 초식 동물의 눈동자는 어떻게 된 거야? 가로로 된 거야. 그러면 빨리 들어와. 초식 동물은 아까 우리가 봤듯이 눈동자 모양이 가로로 길쭉하죠. 맞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정면부터 여기까지 보이는 거야. 당연히 뒤에는 안 보이고. 알겠지? 자, 그래서 그와 관련된 내용이 여기 1문단이다. 자, 이제 2문단 가보자. 자, 2문단 보세요. 그러면 육상동물 중, 자, 이거 밑줄 쳐야 돼. 모든 육식동물의 눈동자가 세로로 길쭉한 것은 아니다. 뭐 당연하겠죠. 자, 주로 매복형 육식동물 별표 쳐놓자. 매복형 육식동물이 뭐예요? 숨어 있다가 기습하는 거지. 알겠지? 호랑이도 무슨 과예요? 호랑이도 무슨 과 동물이야? 고양이과야, 고양이과. 맞아? 그래서 매복형 육식동물의 눈동자가 세로로 길쭉하다는 거야.
써있네 옆에. 이는 숨어서 기습을 하는 사냥 방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자 밑줄, 세로로 길쭉한 눈동자가 사냥감과의 거리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이래요. 자 그래서 매복형 육식동물의 눈동자는 세로로 길쭉하다. 자 됐죠? 이제 우리 3문단으로 내려갑니다. 자 보자. 자 일반적으로 매복형 육식동물은 양쪽 눈으로 초점을 맞춰 대상을 보는 양안시다. 자 일단 매복형 육식동물의 네모를 치시고 양쪽 눈으로 초점을 맞춰 대상을 보는 양안시. 양안시의 1번 이렇게 써놔. 자, 각 눈으로 얻는 영상의 차이인 양안시차를 하나의 입체 영상으로 재구성하면서 물체와의 거리를 파악한대. 자, 그리고 그런데 나왔잖아. 끊어줘야지. 자, 그런데 이러한 양안시차뿐만 아니라 거리 지각에 대한 정보를 주는 요소로는 심도, 메모치고 동그라미 2번. 심도 역시 중요하대. 자, 심도란 초점이 맞는 공간의 범위를 말하는데 심도는 눈동자의 크기에 따라 결정이 된답니다. 그래서 눈동자의 크기가 커져 빛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커지기 전보다 초점이 맞는 범위가 좁아진대요. 자, 이렇게 이제 밑줄 치자. 이렇게 초점의 범위가 좁아진 경우를 심도가 얇다고 하며 별표. 요런 게 이제 시험에 잘 나와요. 이런 문구가. 이 얇다를 뭐로 바꾸겠어? 깊다 이렇게 바꾸는 거야. 알겠니? 뭐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틀린 것을 고르시오 할 때 이런 거예요. 그리고 반대인 경우는 뭐겠어요, 여러분들? 반대인 경우 초점의 범위가 좁아진 게 아니고 뭐겠어? 넓어진 거겠지? 그럼 나 같으면 써놓겠다. 초점의 범위가 좁아진 게 아니고 넓어진 경우겠지. 자, 이렇게 초점의 범위가 넓어진 경우는 심도가 뭐하다? 깊다고 한다. 별표.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이런 문장은 답이 되든 답이 되지 않든 무조건 문제에 나오는 거예요. 꼭 체크해 놓으시고. 자, 이제 우리 4문단으로 내려가겠습니다. 4문단. 자, 봅시다. 자, 이런 원리로 매복형 육식동물은 세로로는 커지고 가로로는 작아진 눈동자를 통해, 자, 요거 중요한 거 얘들아. 중요한 거. 별표 쳐. 세로로는 심도가 얇고, 자, 가로로는 심도가 깊은 영상을 보게 된대. 자,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한 구체적으로는 얘기가 또 이어서 나와요. 세로로 심도가 얇다는 것은 영상에서 초점이 맞는 범위를 벗어난 아래와 위의 물체들, 즉 이제 밑줄 치자. 실제 세계에서는 초점을 맞춘 대상에 앞과 뒤에 있는 물체들이 흐릿하게 보인다는 것이고, 끊어주시고, 가로로 심도가 깊다는 것은 초점을 맞춘 대상이 더욱 뚜렷하게 보인다는 것을 말한대. 자, 다시 한번 체크하고 바로 넘어가자. 첫 번째 줄 끝에 다시 봐봐. 세로로는 심도가 얇고 가로로는 심도가 깊다 그랬지. 누가? 매복형 육식동물이. 그리고 세 번째 줄 봐봐. 세 번째 줄. 그래서 자, 여러분들 이거 헷갈리니까 이렇게 보자. 지금 요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화살표 이렇게 해봐. 자, 세로로 심도가 얇다는 것은 초점을 맞춘 대상에 앞과 뒤에 있는 물체들이 흐릿하게 보인다는 것이고, 가로로 심도가 깊다는 것은 초점을 맞춘 대상이 더욱 뚜렷하게 보인다는 것을 말한다고 써 있어요. 맞아?
그러면 지금 쌤이 읽은 이 문장 있지? 이 문장이 누구에 대한 문장인 거야? 매복형 육식동물이야. 알겠니? 왜냐면 이제 그 다음 문단에 무슨 동물이 나올 것 같아? 초식동물이 나올 거거든. 맞아? 그러면 당연히 매복형 육식동물과 초식동물을 뭐 하는 게 나오겠어? 비교하는 문제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이 글 자체가 비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알겠니? 자, 그래서 꼭 너희들이 체크해야 할 문장이 여기다. 여기를 꼭 체크해야 돼요. 자, 이어서 간다. 그래서 세로로 길쭉한 눈동자를 통해 사냥감은 더욱 선명해지고 사냥감을 제외한 다른 물체들이 흐릿해짐으로써 자, 밑줄입니다. 눈동자가 원형일 때보다 정확한 거리 정보를 파악하는 데 유리해진대요. 그러니까 사냥감을 잘 사냥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매복형 육식동물이잖아요. 이제 내려가면 초식동물이 나올 거란 말이야. 오케이? 초식동물 보러 갈게요. 자, 잠깐만. 자, 봅시다. 자, 갑시다. 한편 대부분의 초식동물 네모 가로로 길쭉한 눈동자를 지니고 있으며 세로가 아니고 가로야. 눈의 위치가 좌우로 많이 벌어져 있다. 아까 우리가 사진으로 봤었죠. 자, 이는 항상 주변을 경계하면서 포식자의 출현을 사전에 알아채야 되는 생존 방식과 관련이 있대요. 자, 중요한 거 나왔다 이제. 이러한 초식동물은 가로로 길쭉한 눈동자를 통해 세로로는 심도가 깊고 별표. 아까 육식동물은 어땠어? 기억 안 나면 빨리 사문단 보면 돼. 빨리 사문단 보면 되잖아. 이걸 우리가 외워나가면서 독해하는 건 아니니까. 매복형 육식동물은 어땠어? 심도. 세로로는 심도가 깊었어? 심도가 얕았어? 얕았지? 맞지? 가자 이제. 또 가로로는 심도가 얕은 영상을 얻게 되는데 별표. 아, 여기다 별표 치자. 미안하다. 가로에다 별표 쳐야 되는데. 자, 그러면 요거 누구랑 반대야? 이거 나만 쓸게. 여기 나만 쓸게. 육식과 반대야. 알겠지? 매복형 육식동물과 반대예요. 자, 갑니다. 이로 인해 초점이 맞는 범위의 모든 물체가 뚜렷하게 보여 거리감보다는 밑줄 천적의 존재 자체를 확인하는 데 더욱 효과적이래. 왜냐면 주변이 흐릿하면 돼요. 주변이 다 보여야지 포식자의 출현을 사전에 알아차서 도망갈 수 있잖아요. 맞습니까? 자, 게다가 눈동자가 가로로 길쭉하기 때문에 측면에서 들어오는 빛이 위아래에서 들어오는 빛보다 자, 영상을 영상을 밝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밑줄 쳐야 돼요. 양안시인 매복형 육식동물과 달리 끊어주고 초식동물은 한쪽 눈으로 초점을 맞추는 단안시여서 눈의 위치가 좌우로 많이 벌어질수록 유리해요. 당연하죠. 쌤 눈이 만약에 내가 초식이면 이렇게 벌어져 있을수록 어때? 여기까지 다 보일 거 아니야. 뚜렷하게. 맞지? 자, 그래서 두 시야가 겹쳐 입체 영상을 볼 수 있는 영역은 정면뿐이지만 바로 뒤를 빼고는 거의 대부분의 영역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6문단. 이처럼 동물의 눈동자 모양은 동물들의 생존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주셔야죠. 생태학적 측면에서 봤을 때 먹는 포식자가 될지 먹히는 피식자가 될지 그 위치에 따라 각각의 동물들은 생존을 위해 가장 최적화된 형태로 진화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얘기가 끝냈네요. 자, 그러면 자, 페이지 넘어가지 말고 56페이지 오른쪽에 제대로 독해법 있죠? 제대로 독해법 확인해보자. 56페이지야. 지금 문제 푸는 거 아니니까. 자, 제대로 구조화학이라고 써 있습니다. 1문단.
육식동물과 초식동물의 눈동자 모양이 각각 세로와 가로인 이유. 2번 사냥 방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매복형 육식동물의 눈동자. 3번 양안시차와 심도라고 하는 요소로 거리 지각에 대한 정보를 얻는 매복형 육식동물. 자, 그리고 4번 사냥감의 정보 파악에 유리한 매복형 육식동물. 자, 그러면 2문단, 3문단, 4문단 얘들아 묶어볼래? 2, 3, 4를 왼쪽에 묶어봐. 응? 뭔지 잘 모르겠어요? 자, 잠깐만 내려. 이거 2문단, 3문단, 4문단 3개 묶어보시라고요. 알겠지? 그럼 이 3개는 누구와 관련된 거야? 누구와 관련된 거야? 매복형 육식동물이야. 알겠니? 자, 그 다음에 5문단 천적의 존재 파악에 유리한 초식동물. 아, 그럼 5문단은 초식동물이네요. 6문단은 마무리네. 육식이든 초식이든 생존에 최적화된 형태로 진화해온 동물들의 눈동자 모양. 자, 이렇게 끝났네요. 자, 그럼 내려가면 제대로 질문하기 보세요. 제대로 질문하기. 매복형 육식동물의 눈동자가 세로로 길쭉한 것은 자, 뭐랑 관련이 있을까요? 사냥 방식. 사냥 방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밑에 거. 매복형 육식동물은 세로로 커지는 눈동자를 통해 가로로는 심도가 깊어져서 사냥감을 더욱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선명 또는 뚜렷. 자, 선명하게 또는 뚜렷하게 볼 수 있다. 자, 초식동물은 가로로 길쭉한 눈동자를 통해 가로로는 심도가 깊어요, 얕아요? 얕은. 알겠지? 왜 뭐 문제 있어? 심도가 얕은. 자, 영상을 얻게 되는데 이는 천적의 존재를 확인하는데 효과적이다. 이게 나와 있죠? 자, 그럼 오른쪽에 1, 2, 3번은 같이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1, 2, 3번 같이 좀 풀어보자. 1번 윗글의 표제와 부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반드시 여러분들 주제는 이 글 전체를 포괄하는 내용이야. 알겠지? 그러면 매복형 육식동물과 초식동물을 비교하는 내용이 나와줘야 돼. 그럼 몇 번일까? 몇 번이에요? 신재영 몇 번이야? 그렇지, 5번. 눈동자 모양과 생존 방식, 매복형 육식동물과 초식동물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5번이 정답이죠. 자, 2번 문제. 자,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자, 동물들은 눈동자의 크기에 따라 초점이 맞는 범위가 달라진다. 맞겠죠? 자, 매복형 육식동물은 양안시차를 통해 물체와의 거리를 파악한다. 맞습니다. 동물들은 홍채에 있는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통해 빛의 양을 조절한다. 1문단에 대놓고 있었어요. 그리고 4번. 자, 매복형 육식동물은 양안시라 그랬어. 분명히. 그리고 초식동물은 단안시라 그랬어. 그래서 단안시인 초식동물은 눈의 위치가 좌우로 벌어질수록 시야가 넓어진다. 당연하죠. 자, 5번. 매복형 육식동물은 초식동물과 달리 두 눈을 통해 입체 형상을 얻는다. 아니야. 초식동물도 두 눈이야. 알겠니? 자, 그래서 5번이 틀렸다. 얘들아, 단안시가 눈 하나만 있다는 게 아니야. 알겠니? 오케이? 눈 하나만 있다는 게 아니라고. 자, 그래서 2번에 5번이 틀린 거야. 3번 문제. 자, 3번 문제 별표 쳐보세요. 자, 늑대는 당연히 뭐예요? 여러분들, 늑대는 무슨 동물이야? 그냥 육식이라 하지 말고 매복형 육식동물이야. 그리고 양은 초식동물이 되죠. 그럼 얘들아, 지금 봐봐. 1, 2, 3, 4, 5 봐봐. 빨랑 1, 2, 3, 4, 5. 거기 심도가 나오지 않았어? 심도 나왔잖아. 그럼 매복형 육식동물의 심도는 어땠어? 당연히 이걸 기억을 못하고 있을 수 있죠. 그럼 빨리 몇 문단 보면 돼. 빨리 몇 문단. 빨리 얘들아, 몇 문단. 4문단 보면 되는 거고, 초식동물의 심도를 파악하려면 몇 문단 보면 돼? 5문단 보면 되는 거야. 그러면 4문단 빨리 봐보세요. 왼쪽에 4문단. 4문단의 첫 번째 줄 읽어본다. 매복형 육식동물은 세로로는 커지고
가로로는 작아진 눈동자를 통해 세로로는 심도가 얇고 가로로는 심도가 깊대잖아. 맞아? 자, 그러면 다시 와보세요. 문제로 다시 와보세요. 우리는 세로로는 심도가 얕은 거를 찾아야 돼. 늑대에서. 그러면 3번, 4번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3번에 봐봐요. 늑대. 세로로 심도가 얇다. 4번 늑대. 세로로는 심도가 얇다. 그럼 3, 4번 중에 하나잖아. 그러면 지금 늑대는 바위를 노리고 있어요? 나무를 노리고 있어요? 당연히 양을 노리고 있어요? 양을 노리고 있죠? 그러면 양 빼고는 나머지가 흐릿하게 보여야 돼. 맞아? 자, 그럼 몇 번이 정답이야? 4번이야. 됐지? 빨리 푸는 게 좋아. 빨리 풀어야지. 빨리. 오케이? 그럼 빨리 풀어야 되니까 독해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문장에 이렇게 체크를 다 해놔야 돼. 내가 빨리 틀리지 않고 골라낼 수 있다. 넘기시고. 자, 그 다음에 58페이지 갑시다. 자, 이제 요거는 같이 독해하고 풀 시간도 좀 줄 겁니다. 자, 같이 가봅시다. 과학기술 3번입니다. 자, 볼게요. 자, 1번 보자, 얘들아. 1번. 자, 일상에서의 음식 조리 과정은 열 전달에 관한 과학적 원리로 설명할 수 있대. 음식 조리 과정은 열 전달에 관한 과학적 원리로 설명할 수 있대. 이거죠. 그럼 음식물을 만드는 과정, 조리하는 과정은 열 전달과 관련된다는 거야. 자, 이어가자. 열 전달은 열이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현상인데 음식물을 조리하는 과정에서는 자, 중요한 표현 나왔어. 별표. 전도에 의한 열 전달이 많이 일어난대. 그러면 첫 번째 열 전달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왔고 두 번째 전도라는 개념이 나왔어요. 자, 이어갑니다. 그래서 전도란 물질을 이루는 입자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보다 활동적인 입자로부터 덜 활동적인 입자로 열이 전달되는 현상이래. 그러면 전도의 개념도 나왔네요. 자, 이러한 전도는 온도 차이가 있는 경우 발생하는데, 자,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별표 칠게 나왔어요. 한 물질 내에서 발생하기도 하고, 별표. 서로 다른 물질들이 접촉하는 경우에도 발생하기도 한대요. 별표 2개. 알아둬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1문단은 열전달과 전도의 개념이야. 그래서 열전달과 전도의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가 옆에 나오면 빨리 1분단을 보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럼 이제 2분단으로 넘어갑니다. 2분단 가볼게요. 자, 열 전달 과정에서 단위 시간 동안 열이 전달되는 비율을 열 전달률이라고 한대. 단위 시간 동안 열이 전달되는 비율을 열 전달률이라고 한대. 자, 열 전달률은 열이 짧은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이 전달되는가를 나타내므로 음식물의 조리 과정에서 고려할 중요 요소가 된대요. 음식의 조리 과정에서 고려할 중요한 요소가 된대요. 자, 여러분들이 보셔도 그 뒤에 문장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 뒤에 문장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딱 봐도. 전도에 의한 열 전달률은 온도 차이와 면적에 비례하고, 자, 이제 별표 쳐야지. 비례가 뭔지 알죠? 그럼 온도 차이가 클수록, 면적이 클수록 열 전달률은 어때?
내려가 올라가. 비례니까 올라가는 거야. 알겠니? 얘가 뭐가 커지면 같이 커진다고. 그럼 반비례면 뭐예요? 뭐가 커지되 이거는 작아진다는 거죠. 맞아? 자, 옆에 써있네. 거리에는 반비례한대요. 별표. 거리에는 반비례한대요. 자, 이 문장은 꼭 체크하실 것. 즉, 자, 구체적으로 밑에 써놨네요. 어차피. 즉, 전도가 일어나는 두 지점 사이의 온도 차이가 커질수록, 다시 얘들아 이거 나만 할게. 온도 차이가 1번, 면적이 2번, 거리가 3번이었잖아. 맞아? 그러면 1번 온도 차이와 2번 면적에는 비례한다 그랬어. 자, 보자. 온도 차이가 커질수록 또 열이 전달되는 열이 전달되는 면적이 커질수록, 자, 열 전달률은 당연히 높아져 낮아져? 비례하니까 높아지는 거야. 그래서 높아지고, 그죠? 비례. 그럼 거꾸로 온도 차이가 작아질수록 면적이 뭐야? 커지지 않을수록 열 전달률은 낮아지겠네. 오케이? 비례니까. 자, 한번 끊어주시고요. 전도가 일어나는 두 지점 사이에 거리가 멀어질수록, 자, 바로 열 전달률은 낮아진대요. 반비례니까요. 됐습니까? 반비례니까요. 자, 이러한 현상을 수식어로 처음 정리한 사람이 푸리에라고 하는 학자이기 때문에, 자, 이를 뭐라고 한다? 푸리에의 열전도 법칙이라고 한답니다. 푸리에의 열전도 법칙이라고 부른대요. 그러면 저기 위에 있는 우리 빨간색 문장 있지? 저 수식을 만든 사람이 푸리에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이어서 간다. 그런데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한 물질 내에서 일어나는 전도의 경우에 다른 조건이 동일하더라도, 자, 밑줄 칩니다. 물질의 종류가 다르면 열 전달률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왜? 이제 옆에 나와요. 이는 물질이 전도에 의해 열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의 척도, 자, 밑줄, 열전도도라는 게 물질마다 다르기 때문이래요. 이렇게 화살표. 자, 따라서 푸리의 열전도 법칙에 따르면 다른 조건이 같더라도 열전도도가 높은 경우 열 전달률도 당연히 높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단 여기까지 봤고요. 이제 우리가 3, 4문단 내려갑니다. 3, 4문단. 자, 3문단 봅시다. 떡볶이집 가서 튀김 시켰을 때 사장님이 튀김 넣고 튀기잖아. 그거를 잘 생각하면 돼. 봐봐. 그래서 튀김의 조리 과정을 푸리에의 열전도 법칙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대. 잘 보자. 먼저 식용유의 움직임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자, 밑줄이다. 튀김의 조리 과정은 주로 식용유와 튀김 재료 간의 전도로 파악할 수 있대요. 자, 이게 지금 동그라미 1번이야. 식용유와 튀김 재료 간의 전도로 파악될 수 있대. 일단 전도도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자, 맛있는 튀김을 만들기 위해서는 냄비를 가열하여 식용유의 온도를 충분히 높여, 두 번째, 식용유로부터 튀김 재료로의 열 전달률을 높여야 된대요. 자, 동그라미 2번. 당연하지? 그죠? 집에서 만약에 튀김을 먹는다고 쳐봐. 그럼 튀김 옷을 입혔어. 응? 그리고 이제 냄비에다 기름을, 식용유를 부어가지고 바로 거기다가 튀김을 넣으면 돼요. 온도를 높여야지. 온도를 높인 상태에서 튀김 넣어가지고 어때? 막 지글지글,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 바삭바삭하게 튀겨질 거 아니야. 맞아? 온도를 높이지 않은 상태에서 당연히 튀김 재료를 넣으면 안 되겠죠. 맞아? 당연하죠. 근데 이제 그걸 이렇게 쓴 거야. 식용유로부터 튀김 재료로의 열 전달률을 높여야 된대. 그래야지 맛있는 튀김을 만들 수 있다는 거야. 자, 이어서 갑니다. 그리고 튀김 재료를 식용유에 넣으면, 자, 요거 세 번째,
재료 표면에 수많은 기포들이 형성된대. 자, 3번. 여기서 중요 표현이 뭘 거냐? 일단은 열전달률 동그라미 치고 기포 동그라미 치세요. 자, 이 기포들은 식용유에서 튀김 재료로서의 높은 열 전달률로 인해 순간적으로 많은 열이 전달되어 생겨난 것인데, 자, 밑줄 재료 표면의 수분이 수증기로 변해서 식용유 속에서 기포의 형태가 된 거래요. 자, 4번. 자, 그리고 이 기포들은 식용유 표면으로, 기포도 밑줄 치자, 올라가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고 이때 지글지글 소리가 난답니다. 동그라미 5번. 그러면 튀김의 지금 조리 과정을 뭐 하고 있어요? 튀김의 조리 과정을 이렇게 프리의 열전도 법칙으로 설명을 한 거네요. 맞습니까? 자, 마지막 싸문단 갑시다. 싸문단. 이거 하고 이제 문제 풀 시간 줄게요. 한번 잘 풀어봐. 자, 싸문단. 이때 이 수증기 기포들은 튀김을 맛있게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대. 이 수증기 기포들은 별표 튀김을 맛있게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대. 자, 바로 우리 수분이 뭔지 알죠? 수분, 물기. 수분이 수증기의 형태로 튀김 재료에서 빠져나감에 따라, 자, 밑줄 쳐야 됩니다. 재료 안쪽의 수분들은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표면 쪽으로 이동한대요. 다시 봐봐. 물기가 수증기의 형태로 튀김 재료에서 빠져나감에 따라 재료 안쪽의 수분들이 저 빠져나간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표면 쪽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하나 봐. 자, 그 결과 재료의 수분은 기포로 변하고 이로 인해 재료는 수분량이 줄어들면서, 얘들아, 튀김에 물기가 너무 많으면 어떻게 돼? 바삭해요? 눅눅해요? 눅눅하지 않습니까? 맞죠? 맞죠? 그래서 자, 수분량이 줄어들면서 눅눅하지 않고 바삭한 식감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 다음 마지막. 또한 튀김 재료 표면의 기포들은 재료와 식용유 사이에 일종의 별표 공기층과 같은 역할을 해서 식용유가 재료로 흡수되는 것을 막는데, 얘들아, 막았다는 건 뭐야? 재료 안쪽으로 식용유가 못 들어가게 하는 거지. 만약에 그러면 식용유가 재료 안쪽으로 막 흡수돼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딱 먹었을 때 어떻게 했어? 무슨 기가 많아? 무슨 기가? 기름기가 너무 많아서 느끼할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이걸 막아요. 뭐가 막았다고요? 기포가. 알겠니? 막아서 튀김을 덜 기름지게 합니다. 그리고 재료 표면에 생성된 기포들을 거쳐 열 전달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 다시 재료 표면에 만들어진 기포들을 거쳐 열 전달이 일어나기 때문에 기포들은 재료 표면이 빨리 타버리지 않게 하고 튀김 재료의 안쪽까지 열이 전달되어 재료가 골고루 잘 익게 된답니다. 자, 그러면 튀김을 맛있게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뭐예요? 여기 수증기 기포예요. 알겠습니까? 기포 때문에 바삭바삭하고 덜 기름지고 타지 않고 골고루 그제 익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요리사들이 그러잖아요. 요리사들이 튀김이 맛있는 적정 온도가 있다고 하잖아요. 적정 온도. 그래서 음식에 좀 이 진심인 사람들은 가정에서도 온도계를 두더라고요. 온도계. 그럼 왜냐하면 사실 얘들아, 육안으로 이 식용유 온도가 몇 도인지 알 수 있어, 없어? 눈으로 어떻게 그게 보여요. 맞지? 그러니까 그 마시는 딱 온도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른쪽에 제대로 구조화하기 빨리 봐봐. 1문단. 자, 열 전달과 전도의 개념. 2문단. 열 전달률과 프리의 열전도 법칙에 대한 이해. 3문단.
풀이의 열전도 법칙으로 설명되는 튀김의 조리 과정 4문단. 튀김을 맛있게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수증기 기포들. 그러면 제대로 질문하기 보세요. 1번. 물질 내 접촉하는 서로 다른 물질의 온도 차이가 있는 경우에 일어난다. 이걸 뭐라 그랬죠? 전도. 쓰세요. 전도. 자, 2번. 풀이의 열전도 법칙에 따르면 전도가 일어나는 두 지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열 전달률은 어떻게 변화집니까? 낮아진다. 낮아진다. 자, 튀김 재료 표면의 수증기 기포들은 재료와 식용유 사이에서 공기층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랬습니다. 전도 낮아진다, 공기층 이렇게 쓰면 돼요. 자, 59쪽에 1번, 2번, 3번 넘겨보세요. 그리고 60쪽에 4번, 5번 있거든. 자, 잠깐만 너 풀시간 주기 전에 잠깐 봐봐야 되나. 4번 문제 잠깐 봐봐. 4번. 4번의 보기를 빨리 봐봐. 4번의 보기. 아, 쌤 딱 따라가봐. 보기에 맛있는 튀김을 만들기 위해선이라고 써있지? 이게 아까 몇 문단이었어? 빨리 앞에 펴봐. 앞에 펴면 1, 2, 3, 4문단에서 맛있는 튀김 만드는 거 몇 문단이었어? 응? 왜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죠? 4문단이죠, 4문단. 그죠? 그러니까 쌤이 예전에 한번 얘기했던 거 기억나? 문제 빨리 풀려면 뭐부터 보는 게 중요할까? 지금은 우리가 안 하고 있지만 이 지문부터 보는 게 빠를까? 문제부터 훑어본 다음에 보는 게 빠를까? 문제부터 훑어보고 독해하는 게 되게 빨리 풀려요. 나중에는 그 연습을 꼭 하세요. 알겠죠? 오케이? 그렇게도 우리 한번 해볼 거야 나중에. 좀 익숙해지면. 그래서 자 4번을 먼저 풀어보라는 거야. 4문단을 보면서 4번을 먼저 푸세요. 자, 지금부터 풀어봐. 자, 말씀드린 대로 4번을 먼저 풀어볼게요. 자, 4번. 맛있는 튀김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포들의 역할이 중요해. 기포들이 튀김 재료와 식용유 사이에서 공기층과 같은 역할을 해서 식용유가 재료 내로 흡수되는 것을 막아야겠죠? 그래서 막아서 방해해서 튀김을 덜 기름지게 해준다. 또 식용유에서 튀김 재료로서 열이 직접 전도되지 못하게 하여 재료 표면이 타버리지 않고 골고루 익게 해준다는 거야. 그래서 몇 번이죠? 3번입니다. 3번. 자, 4번에 3번이야. 4번에 3번. 자, 앞장 오세요. 1번 보자. 1번. 얘들아, 1번 문제는 1문단에 있어. 1번 문제는 1문단. 1문단 네 번째 줄 봐봐. 1문단 네 번째 줄. 자, 전도는 한 물질 내에서 발생하기도 하고 서로 다른 물질들이 접촉하는 경우에도 발생한대. 그러면 1번에 5번 봐봐. 열의 전도는 서로 다른 물질들이 접촉하는 경우에만 발생한다. 한 물질 안에는 발생하지 않는다. 틀렸지? 한 물질 내에서도 발생하고 자, 서로 다른 물질들이 접촉하는 경우에도 발생된다고 했습니다. 1문단의 마지막 문장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1번에 5번이 틀렸다. 자, 그리고 2번 문제. 자, 보기는 윗글을 읽은 건축 동아리 학생들이 나눈 대화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얘들아 부원 5를 봐봐. 부원 5. 여름철 현관문을 통한 실내 온도의 영향을 최소화하려면 딱 끊어봐. 최소화하려면 옆에 딱 끊어. 지금 겨울철이야, 여름철이야? 여름철이라고 썼어요. 여름철. 자, 그래서 현관문을 통한 열 전달률을 낮춰야 하니 끊어주세요. 얘는 밖에 뜨거운 온도가 집 안에 들어오면 안 되잖아. 맞아? 그러니까 같은 두께라도 열전도도가 높아요. 열전도도가 높으면 집 안에 뜨거운 열이 계속 들어오지 않겠어요? 여름철인데. 그러면 열전도도가 높아요? 낮아요? 낮은 재질을 써야겠죠. 맞아? 열전도도가 낮은 재질의 현관문을 써야지. 그래서 밖에 뜨거운 공기가 덜 들어오겠죠. 그래서 5번이 틀렸다. 자, 5번이 틀렸다. 자, 그리고 3번.
3번 문제 별표 칩니다. 자, 칠판 봐봐. 칠판 봐봐. 얘들아. 봐봐. 튀김 재료 표면의 기포들은 재료와 식용유 사이에 공기층과 같은 역할을 해서 식용유가 재료로 흡수되는 것을 막아서 튀김을 덜 기름지게 한다. 이게 써있잖아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3번에 3번 볼래? 3번에 3번 봐봐. 지금 다가 기포야. 다가 기포라고 써있잖아요. 3번. 열이 전달됨에 따라 튀김 재료 표면의 수분이 튀김 재료 안쪽으로 이동하겠군. 이걸 막아주는 게 뭐의 역할이라고 해서 이걸 막아주는 게 기포의 역할이라고 했지? 맞나요? 그러니까 3번이 틀린 거야. 봐봐요. 튀김 재료 표면의 기포들이 식용유가 흡수되는 것을 막아준대잖아. 맞나? 근데 동그라미 3번은 지금 뭐라고 있어? 튀김 재료 표면의 수분이 튀김 재료 안쪽으로 이동한다고 써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고 위에 있는 수분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 3번이 틀렸습니다. 넘어가시고. 자, 5번. A와 문맥적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은 자, A가 뭐였습니까? 앞에 따라서 2분단에 있다. 따라서 풀이의 열전도 법칙에 따르면 이 따른다는 거는 뭘까? 따른다는 건 뭘 것 같아? 어떤 사실이나 기준에 의거하면이란 소리야. 알겠어? 그러면 5번은 1번. 우리는 해안선을 따라 올라갔다. 동생은 어머니를 따라 전통시장에 갔다. 학생들이 모두 선생님의 동작에 따라 춤을 췄다.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경제도 서서히 회복되어 갔다. 그들은 자율적으로 정한 규칙에 따라 일을 진행했다. 어떤 경우 어떤 사실이나 기준 따위 의거하다는 의미거든. 가장 유사한 게 5번이야. 그들은 자율적으로 정한 규칙에 의거하여 일을 진행했다. 풀이의 열전도 법칙에 의거하면 그죠? 이렇게 다음과 같다. 그래서 5번이 문맥적 의미랑 가장 유사하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과학기술 뒤에 4, 5, 6 여기는 나중에 다시 우리가 좀 볼 거고요. 계속 단지문만 할 수는 없으니까 다음 주에는 우리가 중지문을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78페이지 펴보세요. 78페이지. 자, 78페이지 보면 자, 중간 지문 해가지고 인문예술 1이라고 나왔죠. 자, 여기 숙제입니다. 78, 79 요것만 일단 해오세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중지문 1, 2 이렇게 진행할 거야. 알겠지? 일단 한번 하나는 여러분들이 좀 풀어와 보세요. 자, 잠깐 10분 쉬자.